1996년 1월 중국 난징. 신정 연휴가 막 끝난 이 도시에서 한 여대생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 실종 사건은 곧 중국 전체를 공포에 빠뜨린 충격적인 살인 사건으로 변하게 됩니다. 오늘은 중국 현대사에서 가장 끔찍하고 미스터리한 미제 사건 중 하나인 난징대학 토막살인 사건의 전말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1996년 1월 19일) 끔찍한 발견이 시작됩니다. 난징대학교의 한 청소 작업자가 캠퍼스에서 비닐봉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고기 덩어리가 들어있었죠. 아, 누군가 버린 돼지고기구나. 그는 이렇게 생각하며 그 봉지를 집으로 가져갔습니다. 저녁 식사 준비를 위해서 말이죠. 하지만 고기를 손질하던 중 섬뜩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고기 사이에서 사람의 손가락 3개가 나온 겁니다. 즉시 경찰에 신고가 들어갔고 수사진은 경악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거든요. 곧이어 난징대학교 캠퍼스 곳곳에서 더 많은 비닐봉지들이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총 8개 장소에서 발견된 시신 조각들. 그 수는 무려 2,000개가 넘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시신의 상태였습니다. 머리와 내장 등 일부분은 며칠간 삶아진 흔적이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요리를 한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심장, 간, 비장 등 중요한 장기들은 영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끔찍하게 토막난 시신의 주인은 누구였을까요? 그녀의 이름은 다오아이칭, 난징대학 성인교육학원 컴퓨터응용과 1학년에 재학 중이던 19살 여학생이었습니다. 가족들은 그녀가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할아버지의 부고나 언니의 결혼 소식도 알리지 않을 정도로 배려했다고 합니다. 1996년 1월 10일 평범해 보였던 이날이 다오아이칭에게는 마지막 날이 될 줄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날 그녀는 기숙사에서 금지된 전열기구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기숙사 관리소와 마찰을 빚었습니다. 화가 난 다오아이칭은 빨간 코트를 입고 기숙사를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녀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가족들은 그녀가 사라졌다는 사실조차 9일 후인 1월 19일이 되어서야 알게 됩니다. 대학 측에서 실종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던 거죠. 바로 그 1월 19일 캠퍼스에서 끔찍한 시신 조각들이 발견된 것입니다. 과연 이 9일 동안 그녀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DNA 검사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던 1996년 경찰은 시신 조각에서 발견된 머리카락과 채모를 분석해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결정적이었던 것은 오른쪽 볼에 있던 점이었습니다. 가족들이 확인한 결과 실종된 다오아이칭의 오른쪽 볼에 있던 점과 일치했거든요. 이렇게 해서 끔찍하게 토막난 시신이 다오아이칭임이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욱 섬뜩한 사실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법의학자들의 부검 결과 시신의 일부가 며칠간 끓는 물에 삶아진 흔적이 발견된 것입니다. 특히 머리와 내장 부위에서 그 흔적이 뚜렷했죠. 마치 누군가 요리를 하듯 처리한 것 같았습니다. 더욱 의문스러운 것은 사라진 장기들이었습니다. 심장, 간, 비장 등 주요 장기들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거든요. 경찰은 즉시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첫 번째 수사 방향은 다오아이칭의 인간관계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워낙 내성적이어서 특별히 가까운 남학생이나 이상한 관계를 맺은 사람이 없었죠. 그렇다면 범인은 대체 누구일까요? 수사 과정에서 몇 가지 의문점들이 떠올랐습니다. 첫째, 시신이 발견된 8개 장소는 모두 대학교 캠퍼스 내부나 인근이었습니다. 범인이 캠퍼스 구조를 잘 알고 있었다는 의미였죠. 둘째, 시신을 2,000개가 넘는 조각으로 토막내는 과정이 너무도 정교했습니다. 뼈와 관절을 정확히 분리한 수법은 의학적 지식 없이는 불가능해 보였어요. 셋째, 시신의 일부를 끓인 흔적. 이는 단순한 증거인멸을 넘어선 뭔가 다른 목적이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경찰은 의과대학 학생들과 교직원들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해부학 수업을 듣는 학생들과 의학 관련 종사자들이 주요 용의선상에 올랐죠. 또한 대학교 내부 관계자들, 특히 기숙사나 캠퍼스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직원들도 집중조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수개월간의 수사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1990년대 중국의 수사 기법으로는 한계가 있었거든요. CCTV도 없었고 목격자도 없었고 범인의 지문이나 DNA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수사는 점점 미궁 속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중국 전역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특히 시신이 2,000개가 넘는 조각으로 토막났다는 부분, 그리고 일부가 끓여진 흔적이 있다는 부분이 알려지면서 공포는 더욱 커졌죠. 난징대학교 캠퍼스는 공포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학생들은 밤에 혼자 다니기를 꺼려했고 기숙사 내에서도 문을 꼭꼭 잠그고 지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둘러싼 각종 소문과 괴담들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널리 퍼진 괴담 중 하나는 인육을 먹는 괴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캠퍼스 어딘가에 식인 성향을 가진 괴물이 숨어 있다는 소문이었죠. 2008년에는 온라인에서 다오아이칭이 누군가와 비밀스러운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추측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이 이론은 경찰의 관심을 끌었지만 결국 근거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죠.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추측일 뿐이었습니다. 범인의 정체는 여전히 베일에 쌓여 있었고 경찰도 더 이상 수사를 진전시키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1990년대 중국의 수사 기법은 아직 많이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DNA 분석 기술도 초보적인 수준이었고 과학 수사 장비도 부족했죠. CCTV나 디지털 흔적 추적 같은 현대적 수사 기법은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더욱 문제가 되었던 것은 초기 수사 과정에서의 한계였습니다. 현장 보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중요한 증거들이 유실되었을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경찰은 수백 명의 관련자들을 조사했지만 결정적인 단서를 찾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수사는 점점 축소되었고 결국 미제 사건으로 분류되고 말았죠. 이 사건은 중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특히 대학가의 안전에 대한 인식을 바꿨죠. 많은 대학들이 캠퍼스 보안을 강화했고 학생 안전 교육도 의무화되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중국의 범죄 수사 시스템 개선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과학 수사의 중요성이 부각되었고 법의학 기술 발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거든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사건이 남긴 가장 큰 상처는 그녀의 가족들에게 있습니다. 28년이 지난 지금도 그들은 진실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까지 난징대학 토막 살인 사건은 여전히 미해결 상태입니다. 범인은 아직 잡히지 않았고 사건의 전말도 밝혀지지 않았죠. 그 진실은 아직도 어둠 속에 묻혀 있습니다.